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1단계와 최초 합격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공유할게. 이 데이터를 보면서 고등학교별 입시 경쟁력과 전형의 미학을 파헤쳐 볼 건데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탐험가가 된 기분일 거야. 베리타스 알파 조사와 각 고교의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자, 그럼 2026 서울대 입시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러 가볼까? 자,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핵심 요약이야. 여기 이 숫자 100% 보이니? 동탄국제고등학교의 합격률이야. 무려 16명이 지원했는데 전원 합격했어. 이건 뭐 서울대 입시계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핵심 인사이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압도적인 1위는 역시 동탄국제고가 차지했어. 그리고 상위 5개 학교를 보잖아. 전부 외고랑 국제고가 싹쓸이했어. 이거 완전 그들만의 리그 아니겠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바로 인문계열 특화 커리큘럼의 구조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어. 영재학교 친구들이랑 지원풀이 겹치지 않는 블루오션 전략이 아주 제대로 통한 거지. 남들 싸울 때 우리는 유유히 합격증을 챙기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 말이야. 부럽지 않아? 웃음은 빼달라고 했으니 상상만 하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상위권 학교들의 지형도를 보면 말이야, 외고랑 국제고가 딱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치 연예인들끼리만 사귀는 것처럼 말이야. 자연계열은 영재학교랑 과학고가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어.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피 터지는 레드오션이야.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서 숨막히는 고통을 맛볼 수 있을 정도랄까? 반면에 인문계열은 어때? 외고랑 국제고가 아주 여유롭게 장악하고 있지. 여긴 경쟁자가 없어. 왜? 영재학교 친구들은 대체로 인문계열로 잘 안 가거든. 그래서 인문계열은 블루오션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자연계열은 영재학교가 마치 블랙홀처럼 최상위권을 다 빨아들이는 반면 인문계열은 외고랑 국제고가 경쟁 없이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아주 구조적인 이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신의 한 수 아니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외고, 국제고가 있다면 조금 고전하는 학교들도 있겠지. 바로 자사고랑 일반고 친구들의 이야기야. 이들에게는 두 가지 큰 장벽과 유출이 있어. 첫 번째, 장벽은 말이야. 서울대 서류 블라인드 평가랑 심층 면접에서 영재학교 출신 대비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유출인데 이건 아주 심각해. 최상위권 자원들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너무 심해진 거야.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인재풀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지.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 같달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냐고. 전체 서울대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429명을 영재학교가 싹쓸이하는 동안 우리 일반고와 자사고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한 학교들은 어딜까? 바로 경영경제 계열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경우야. 이건 마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섬을 찾아내는 것과 같지.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은 수학에 약점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하지만 경영경제는 문과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분야거든. 반대로 영재학교 친구들은 인문계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 딱 겹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상경계열, 즉 경영이나 경제,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 의류학과 같은 곳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지. 주요 성공 사례를 보면 민사고가 6위, 영동고가 7위를 차지했어. 이거 다 그냥 된 게 아니야. 기회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수학고술 면접이 포함된다는 점이었어. 수학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똑똑한 전략이 결국 통했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대망의 압도적 최상위권 탑4를 공개할 시간이야. 두구두구두구. 1위는 역시 동탄국제고. 16명 지원해서 16명 전원 합격. 완벽 그 자체.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아? 여기는 지원자 전원 합격.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퍼펙트 스코어라고 할 수 있지. 2위는 성남외고 8명 중 7명 합격해서 87.5%의 합격률을 보여줬어. 이 정도면 거의 다 붙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3위는 고양국제고 17명 중 13명 합격해서 76.5%. 4위는 부산국제고 12명 중 9명 합격해서 75.0%. 마지막 5위는 대원외고 38명 중 28명 합격해서 73.7%를 기록했어. 이 학교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합격률이 70%가 넘는다는 건 그냥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 철저한 준비와 학교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이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와 교육특고의 저력을 보여준 학교들도 살펴볼까? 6위는 바로 민사고야. 민족사관고등학교. 22명 중에 16명이 합격해서 72.7%의 합격률을 기록했어. 영재학교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조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지. 역시 명문은 다르다는 걸 증명해 보인 셈이야. 7위는 영동고등학교. 10명 중에 7명이 합격해서 70.0%의 합격률을 자랑했어. 강남 일반고의 자존심을 제대로 회복한 거지. 교육특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그 저력을 입증했어. 그리고 공동 9위에는 세 학교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 외대부고, 중동고, 그리고 인천국제고야. 외대부고는 42명 중 28명 합격, 중동고는 15명 중 10명 합격,
인천국제고는 12명 중 8명 합격으로 모두 66.7%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어. 이 학교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비결이 뭘까 궁금해지지 않아? 합격률 60% 이상을 기록한 주요 고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 이 친구들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성과를 냈거든. 하나고등학교는 64.5%로 31명 중 20명이 합격했어. 역시 하나고는 하나고지. 경희고랑 수원외고는 나란히 63.6%로 11명 중 7명이 합격했네. 고양외고는 26명 중 16명이 합격해서 61.5%를 기록했고 상문고와 대전고도 13명 중 8명 합격으로 61.5%야. 명덕외고와 대일외고는 28명 중 17명이 합격해서 60.7%를 달성했고 충남 삼성고는 25명 중 15명 합격으로 딱 60.0%를 찍었어. 이 학교들은 정말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서울대에 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이쯤 되면 도대체 이 학교들은 비결이 뭐지? 하고 궁금해질 거야.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줘. 이제 합격률 50% 이상을 기록한 고교들을 살펴볼 차례야. 50% 중반대에는 이화여고가 16명 중 9명 합격해서 56.3%를 기록했고 북일고는 17명 중 9명 합격으로 52.9%를 보였어. 그리고 50% 초반대를 보면 선덕고, 대전대신고, 운정고가 나란히 16명 중 8명 합격으로 50.0%의 합격률을 기록했어. 절반이 합격했다는 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 이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이 학교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어. 자, 이번에는 합격률 50% 미만 고교들의 데이터야. 그런데 이걸 단순히 합격률이 낮다고만 보면 안 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숨겨져 있거든. 수시 면접에 안 온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님 아예 의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학교의 실제 역량을 100%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도 데이터를 한번 보면 안양외고는 19명 중 9명 합격해서 47.4%, 포항제철고, 인천하늘고, 과천외고는 나란히 17명 중 8명 합격해서 47.1%를 기록했어. 청신국제고와 대전외고는 15명 중 7명 합격해서 46.7%를, 청원고는 17명 중 7명 합격해서 41.2%를, 한민고는 22명 중 9명 합격해서 40.9%를, 마지막으로 배재고는 22명 중 8명 합격해서 36.4%를 보였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이면에 복잡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줘.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숨겨진 1인치가 여기에서 빛을 발해. 합격률이라는 숫자에 함정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외대부고 HAFS의 경우를 한번 볼까? 표면적인 합격률은 66.7%로 보일 수 있어. 1단계에서 42명이 합격했고 그 중에 28명이 최종 합격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었어. 바로 6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의대 진학이나 정시 준비 때문에 면접을 포기했다는 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실제 면접에 응시한 학생은 36명밖에 안 되거든. 이 36명 중에 28명이 합격했으니 실질 합격률은 무려 77.8%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거야. 놀랍지 않아? 이걸 보면 합격률 수치만으로 학교의 지도 역량을 너무 쉽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서울대 외에도 선택지가 아주 다양하니까 말이야. 이 데이터의 이면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거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서울대 수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있어. 바로 정시와 의대라는 강력한 선택지야. 하나고, 북일고, 선덕고 같은 학교들은 정시 역량이 아주 우수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 이 학교 학생들은 수능 가채점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굳이 서울대 수시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미 정시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거나 심지어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울대 면접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해당 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수시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아주 폭넓은 입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 한마디로 서울대가 아니어도 갈 곳이 많다는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아주 멋진 상황이지. 자, 이제 결론이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서울대 합격의 열쇠는 결국 학교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건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지. 서울대 합격이라는 웅장한 지붕을 바치고 있는 3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봐. 첫 번째는 체계적인 교내 면접 지도야. 서울대 구술 면접은 단순히 정답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거든. 풀이 과정을 평가하는 아주 심오한 면접이야. 이건 단기간의 사교육으로 절대 완성될 수 없어. 두 번째 기둥은 교육과정 내 탐구 활동이야. 학교 안에서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학교 자체 커리큘럼이야. 동탄국제고가 100% 합격률을 기록하고 다른 상위권 학교들이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학교 시스템에 있었던 거야.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결국 합격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 명심해줘. 오늘 내가 보여준 이 데이터들은 단순히 과거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는 결과가 아니라 다음 합격을 위한 나침반입니다.
이 말이 오늘 강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2027학년도 입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나침반이 성공적인 항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